여러분, 30년을 임금님 수라를 먼저 맛보며 목숨 걸고 충성해 온 김이상궁이 어느 날 밤 침전에서 깍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며 남긴 말은 방망이가 어찌 저리 크고 이 한마디였지요. 온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님의 용상이 범상치 않으시다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 중전마마 귀에까지 들어갔고 대신들은 수군거렸으며 궁녀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과연 그 방망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궁궐을 뒤흔든 이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님께서 계시던 시절의 일이옵니다. 궁궐 안에 김상궁이라 불리는 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김이상궁이었지요. 김이상궁이란 말 그대로 임금님께서 드실 음식을 먼저 맛보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독을 가려내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분이었습니다. 김상궁은 16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이제 46이 되었으니 벌써 30년을 한결같이 임금님을 모셔온 셈이지요. 궁녀들 사이에서는 김상궁마마만큼 충성스러운 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수라를 올리기 전 김상궁이 먼저 맛을 보는 것이 궁중의 법도였거든요. 김상궁의 혀는 그야말로 신통방통했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온 음식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단번에 알아차렸거든요. 이 나물의 쓴맛이 도는구나. 혹시 농사 지을 때 약을 잘못 쓴 것 아니냐? 하면 정말로 그랬고, 이 생선이 싱싱하지 못하구나 하면 과연 그날 아침에 잡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라간 나인들도 김상궁 앞에서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김상궁마마 혀를 속이려면 1000년을 더 살아야 할 것이요. 임금님께서도 김상궁을 깊이 신뢰하셨지요. 김상궁이 맛을 본 음식이라면 짐은 안심하고 들 수 있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김상궁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궁궐 안에서만 살았기에 바깥 세상 물정에는 영 어두웠던 것이지요. 궁녀들끼리 남정네 이야기라도 하면 그런 상스러운 소리 하지 마라 하며 얼굴을 붉히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젊은 궁녀들이 뒤에서 수근거렸지요. 김상궁마마께서는 참 순수하시네 그려. 그러게 말이여. 저리 정결하시니 임금님께서 더 신뢰하시는 것 아니겠어. 사실 김상궁은 남녀 간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생 임금님 수라만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궁에 들어올 때부터 오직 임금님께 충성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다짐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해 초가을 어느 선선한 저녁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임금님께서 늦게까지 글을 읽으시다가 출출하시다며 야참을 청하셨습니다. 김상궁을 불러 죽 한 그릇을 올리도록 하라. 내관이 황급히 수라간으로 달려가 전했지요. 김상궁은 곧바로 따끈한 전복죽을 준비했습니다. 임금님께서 피곤하시니 보양이 될 만한 것으로 준비해야지. 정성스레 죽을 쑤고 정갈하게 담아 은쟁반에 올렸습니다. 전복도 잘게 썰고 참기름도 몇 방울 떨어뜨려 고소한 향이 나도록 했지요. 좋아, 이제 기미를 보고 올려야겠구나. 김상궁은 평소처럼 먼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서 맛을 음미하고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혹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지요. 간도 적당하고 전복도 연하니 괜찮구나. 참기름 향도 좋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은쟁반을 받쳐 들고 침전으로 향했지요. 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처마를 비추고 가을 벌레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전 앞에 이르니 어린 나인 둘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마, 안에 계신 임금님께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그러거라. 나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아뢰었지요. 전하, 야참을 가져왔사옵니다. 잠시 후 임금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들어오라 하여라. 김상궁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인 김상궁, 야참 올리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공손히 아뢰었지요. 김상궁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소반 위에 죽그릇을 놓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책을 덮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였소, 김상궁. 요즘 밤이 서늘해졌는데 몸조리 잘하시오. 황송하옵니다, 전하. 김상궁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또 한 번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께서 숟가락을 드시는 동안 김상궁은 한쪽에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지요. 그때였습니다. 김상궁의 시선이 우연히 침상 쪽으로 향했는데 침상 아래 그림자진 곳에서 뭔가 길쭉한 물건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무심코 고개를 갸웃하며 자세히 보았지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에 침상 밑의 물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길이가 한 자는 좋게 넘어 보이고 굵기는 장정의 팔뚝만 한 것이 나무로 깎은 듯한 방망이였습니다. 어머나! 김상궁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평생 궁궐에서 살았지만 침전에 저런 큰 방망이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더구나 그 모양이 어쩐지 남정네에 김상궁의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황급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멈출 수가 없었지요. 저것이 설마. 김상궁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궁녀들끼리 몰래 수군거리던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며칠 전 빨래터에서 젊은 궁녀들이 킥킥거리며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남정네들이 밤에 쓰는 물건이 있다더라. 궁녀들이 얼굴을 붉히며 웃어대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상궁은 그때마다 쯧쯧 상스럽게 하며 자리를 피했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혹시 그것인가 싶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런 것을, 그것도 저리 크다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은 달아오르고 심장은 쿵쾅쿵쾅 마구 뛰었지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상궁, 괜찮은가? 임금님께서 죽을 드시다 말고 김상궁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김상궁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이미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는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지요. 방망이가 어찌 저리 크고. 그 말을 끝으로 김상궁은 그만 깍 짧은 비명과 함께 쿵 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은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지요. 김상궁. 임금님께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누구 없느냐? 어이를 급히 부르라. 임금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침전을 울렸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나인들이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어머, 상궁마마. 어린 나인들이 김상궁을 부축하려 했지만 김상궁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큰일 났다. 어서 어이를 모셔와. 내관이 소리쳤습니다. 궁궐 안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관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궁녀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무슨 일이냐? 김상궁마마께서 쓰러지셨다더라. 어디가 아프신 것이냐?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잠시 후 어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지요. 비켜라, 비켜. 어서 맥을 짚어봐야겠다. 어이는 김상궁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눈꺼풀도 들춰보고 숨소리도 들어보았지요. 한참을 진찰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오. 맥은 정상이고 열도 없고 별다른 병증이 보이지 않는데 말이오. 그럼 왜 쓰러진 것이냐? 임금님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소인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혹시 무언가에 크게 놀라셨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사옵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인이 들으니 상궁마마께서 쓰러지시며 방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옵니다. 그 말에 침전 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방망이.
임금님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무슨 방망이 말이냐? 궁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자세히는 모르겠사옵니다만 방망이가 어찌 저리 크고라고 하셨다 하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궁녀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방망이라는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뉘앙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찌 저리 크고라는 말이. 궁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지만 일단 김상궁을 처소로 옮겨 편히 쉬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김상궁이 처소로 옮겨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지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들었어? 김상궁마마께서 방망이를 보고 기절하셨다잖아. 정말 무슨 방망이인데? 글쎄, 침전에 있는 방망이라는데. 젊은 궁녀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혹시 그 방망이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나 정말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밤새도록 궁녀들의 처소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상궁마마께서 30년이나 궁에 계셨는데 그런 것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궁궐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빨래를 하면서도 바느질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뿐이었지요. 김상궁마마께서 기절했다는 건 임금님의 것이 범상치 않으시다는 뜻 아니겠어? 궁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킥킥거렸습니다. 내 들으니 말이여, 그 방망이가 한 차도 넘는다더라. 정말, 어머나, 그것도 굵기가 장정 팔뚝만 하다잖아. 궁녀들의 상상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떤 궁녀는 임금님께서 역시 용의 후손이시구나 하고 감탄했고, 또 어떤 궁녀는 그러니 나라를 다스리시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문은 여자들 숙소를 넘어 남자 내관들이 있는 곳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내관들도 처음에는 허튼 소리 하며 일축했지만 계속 들리자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지요. 정말로 그러하단 말이냐? 젊은 내관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나이 든 내관이 헛기침을 했지요.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영무로 몰릴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영감, 우리 임금님이시니 당연히 범상치 않으시겠지요? 젊은 내관은 은근히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내관도 거들었지요. 그러게 말이오. 우리 조선의 임금님께서 어찌 평범하시겠소? 그러던 중 이 소문이 실록청 사관들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난처하구먼. 한 사관이 붓을 들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상궁이 기절한 것은 사실이니 기록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 그 까닭을 어찌 적는단 말이오? 다른 사관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사관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간략하게만 적기로 했지요. 상궁 김씨, 침전에서 혼절하다. 어이가 진찰했으나 병증 없음. 딱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한편 대신들 사이에서도 이 소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정회의가 끝난 후 대신 몇몇이 모여 은밀히 수군댔지요. 여보게들 들었는가? 궁중에서 묘한 일이 벌어졌다더군. 아, 김상궁 말씀이시오? 한 대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을 충성스럽게 모시던 이가 갑자기 기절했다니 심상치 않소이다. 내 들으니 방망이를 보고 그랬다는데.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쉬, 조심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이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허허, 임금님께서 정령. 한 대신이 말을 흐렸습니다. 용안도 빛나시고 용상도 범상치 않으시다니.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소문이 중전마마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지요. 중전께서는 처음에는 무슨 허튼 소리냐 하시며 일축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녀들이 계속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참다 못해 한 시녀를 불러 물으셨지요.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수군거리느냐? 시녀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마마. 그게 김상궁마마께서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중전께서 목소리를 높이시자 시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침전에서 기절한 일, 방망이를 보고 놀랐다는 소문, 그리고 궁궐 안에 떠도는 온갖 추측들까지. 뭐라? 중전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임금님의 용상이 범상치 않아서 기절했다는 소문이라니. 중전께서는 부채로 얼굴을 붙이며 숨을 헐떡이셨지요. 이런 상스러운 소문이 궁중에 돌다니. 하지만 중전께서도 속으로는 조금 궁금하셨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크게 노하신 척 하셨지만요. 당장 김상궁을 불러오너라. 중전의 명이 떨어지자 시녀들이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상궁마마, 중전마마께 없어 급히 부르신다 하옵니다. 어린 나인이 다급히 알렸습니다. 김상궁은 화들짝 놀랐지요. 중전마마께서?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김상궁은 떨리는 걸음으로 중전 처소로 향했습니다. 중전 처소에 도착하자 시녀가 차가운 표정으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라 하셨사옵니다. 소인 김상궁, 중전마마 앞에 엎드리옵니다. 김상궁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중전께서 냉랭한 목소리로 물으셨지요. 김상궁, 들으니 내가 임금님 침전에서 혼절했다지? 그러하옵니다. 마마, 무엇 때문에 그러했느냐? 온 궁궐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김상궁은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아뢰지 못하겠느냐? 김상궁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울먹였습니다. 마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중전께서 숨을 크게 들이쉬셨지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아뢰어라. 진실을 말한다면 용서해 주마. 김상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임금님의 방망이를. 방망이? 무슨 방망이를 말하는 것이냐? 중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얼굴도 미묘하게 붉어졌지요. 김상궁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게 침상 아래 있던.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내관이 급히 들어와 아뢰었지요. 마마, 임금님께 옵서 이리로 행차하신다 하옵니다. 중전께서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잠시 후 임금님께서 들어오셨지요. 중전, 무슨 일로 김상궁을 부르셨소? 임금님의 물음에 중전께서 근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전하, 궁중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김상궁이 전하의 침전에서 혼절했다는데 그 까닭을 알아야겠기에 불렀사옵니다. 임금님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김상궁을 내려다보셨지요. 김상궁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김상궁, 과연 그러했느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망극한 일을 저질렀사옵니다. 임금님께서 팔짱을 끼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에게도 말해보거라. 중전께서 조급하게 재촉하셨습니다. 어서 아뢰지 못하겠느냐? 김상궁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마마. 그날 밤 소인이 야참을 올리고 물러나려는데 침상 아래에서 그것을 보았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중전께서 다그쳐 물으셨습니다. 김상궁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신용을 했지요. 전하의 방망이옵니다. 그 말에 중전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뭐라? 임금님 역시 당황하신 듯 기침을 하셨지요. 김상궁, 그게 무슨 말이냐? 김상궁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침상 아래에 큰 방망이가 있었사옵니다. 소인이 평생 궁중에서 모셨지만 그런 크고 험상궂은 방망이는 처음 보았사옵니다. 길이가 한 자도 넘고 굵기가 장정 팔뚝만 하더이다. 중전께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지요. 잠깐, 김상궁. 그 방망이가 침상 아래에 있었다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님께서 갑자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 그것 말이로구나. 하하하.
임금님께서 껄껄 웃으시기 시작했지요. 중전께서 놀라 임금님을 보셨습니다. 전하, 정말로 그런 물건을 침전에 두고 계셨사옵니까? 임금님께서 웃음을 멈추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중전, 오해가 있었소이다. 그 방망이는 짐이 밤마다 쓰는 물건이오. 요즘 허리와 다리가 뻐근하여 어이가 말하길 방망이로 주물러 주면 좋다 하더이다. 그래서 침상 아래 두고 밤마다 다리를 두드렸소. 안마를 하는 방망이란 말이오. 아, 그제야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전께서 허탈하게 웃으셨지요. 호호호, 그런 것이었사옵니까? 그러자 임금님께서 고개를 갸웃하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김상궁, 안마 방망이를 보고 왜 기절한 것이오? 김상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전하, 그 방망이를 보는 순간 소인의 돌아가신 아버님이 떠올랐사옵니다. 아버님이라니? 임금님과 중전께서 동시에 물으셨습니다. 김상궁이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소인의 아버님은 평생 산에서 나무를 하시던 분이셨사옵니다. 날마다 산을 오르내리시며 온 집안을 먹여 살리셨지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자 허리와 다리가 몹시 아프셨사옵니다. 아버님께서는 직접 나무를 깎아 방망이를 만드시고 밤마다 어머님께 다리를 주물러 달라 하셨사옵니다. 소인이 16에 궁에 들어올 때 아버님께서 그 방망이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얘야, 이 방망이를 보거든 아버지를 생각하거라. 내가 비록 궁에 들어가지만 너는 이 아비의 딸이고 나무꾼의 핏줄이니라. 임금님을 충성스럽게 모시되 내 뿌리를 잊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방망이를 건네주셨사옵니다. 그런데 소인이 궁에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시다가 그만. 김상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인은 30년 동안 아버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방망이도 궁에 들어올 때 두고 왔고, 그런데 전하, 침전에서 그 방망이를 보는 순간 30년 전 아버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이 보이는 것이었사옵니다. 굵은 손으로 나무를 깎으시며 얘야, 이리 와보거라 하시던 목소리가, 허리를 주무르며 아이고, 이 늙은이가 이제 기운이 다했구나 하시던 모습이 모두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더이다. 소인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님 산소에 가보지 못했사옵니다. 충성을 다한다며 궁에만 있었지 정작 날 낳아주신 아버님께는 불효를 했사옵니다. 침전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임금님께서 긴 한숨을 쉬셨지요. 김상궁, 짐이 몰랐구려. 그대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중전께서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김상궁, 참으로 효녀로구나. 임금님께서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상궁, 내일부터 한 달간 휴가를 주겠소. 고향에 내려가 아버님 산소에 성묘하고 어머님도 뵙고 오시오. 김상궁이 감격에 겨워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다음 날 궁궐의 진상이 알려졌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코끝이 찡해졌고 내관들도 부끄러워했지요. 김상궁은 그날로 궁을 나섰습니다. 한 달 후 돌아온 김상궁은 더욱 충실히 임금님을 모셨고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음탕한 상상을 하며 소문을 퍼뜨렸지만 진실은 한 딸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었지요. 우리도 혹시 근거 없는 소문을 함부로 퍼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조선시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